안녕하세요. 법무사 최회동입니다. 어려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이제 자주 가는 갈매기살 구이집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소주를 자주 먹고 있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법무사인 걸 아시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심각하게 저한테 법무사님 제가 이렇게 채무가 너무 많은데 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건 받으니까 좋죠. 그래서 이제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분은 제1금융권 채무도 채무지만 2금융권 채무도 있으셨고 시장을 상대로 하는 제3금융권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하니까 이분들한테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거나 이러면서 이 아주머니를 이제 거의 협박 수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채권자 이의 신청하면 너 기각당하니까 너는 내 돈 절대 갚아야 된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 기각 당하게 해서 절대 너는 개인회생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줌마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이제 고통스럽죠. 왜 고통스럽냐면 아니 이제 용기를 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라고 진행하는데 아줌마는 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자들이 뭐 좀 막 등치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내가 이의 신청한다. 너 그래서 기각시키겠다 하니까 아줌마가 겁이 엄청 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 아줌마가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저한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채권자 입장도 이해가 일응되긴 해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원리금 변제는 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니까 자기가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도하게 이제 협박에 비슷한 이런 말들로 표현하면서 위협이 가하니까 그런 이의 신청으로 기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개인회생은 기각 사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뭐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등등 뭐 개인회생 면책 파산 결정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나 고정 수입이 창출되지 아니하신 분들한테는 기각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에 의해서 절차상 기각사유 외에 채권자가 이의 신청해서 기각사유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협박은 하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기각되진 않아요. 실제 채권자는 이 재판부를 향해서 이 개인회생 기각시켜 주십시오 하는 권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보통 이의 신청을 하냐면요. 채무자가 올린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이 틀렸으니 내가 받을 돈이 원래 이만큼입니다. 수정해 달라는 거. 혹은 그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다른 데에 팔면 채권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채권자 목록에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하는 등등등 뭐 이 정도에 의해서 채권자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거지 채무자를 기각시켜 주십시오 이런 이의 신청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면 그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고 막 이렇게 기각시킨다고 막 이렇게 거의 막 협박성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권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의식 안 하셔도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단 하나 이건 하셔야 돼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의 신청이네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 법원에 이제 재판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채권자가 바뀌면 바뀐 채권자에 대해서 어떤 특정을 해서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채권자 이의가 1응 1리가 있어요. 1응 1리가 있는 이런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그 이의 신청에 맞게끔 내가 개인회생을 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하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서를 소명하셔서 답변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성실히 채권자 이의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이의 신청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절차는 조금 길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개시결정 이후에 법에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채권자들이 아무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인가 결정이 나겠죠. 근데 이제 채권자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일단 그 이의 신청을 가지고 채권자 집회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 진행에서 한두 달 정도, 뭐 길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조금 지연될 수는 있어도 채권자가 이의 신청해서 기각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의뢰한 사무실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드리니까 그 전문가와 상담하시고요. 그 이 갈매기살 구이집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분은 저는 너무 굉장히 친해요, 그분이. 왜냐면 거기서 제가 술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그냥 이모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를 괴롭히는 분이 한 3분 정도 정말 있었는데 한 번 옳거나 내가 술 먹고 있는데 그분이 정말 왔어요. 또 이의 신청한다고 협박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내 인생 진행하고 있는 지금 법무사인데 이거 지금 협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하시더라고요. 술 기운에 그랬죠. 술 기운에. 제가 맨정신은 내가 왜 의뢰인 다 찾아가 그건 못 해드립니다. 절대 저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단골 술집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한마디 해드렸더니 그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법무사나 변호사를 좀 이용하세요. 왜냐면 의뢰비 드렸잖아요.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하세요. 그거 아무 잘못 아니니까 힘드신 거는 사무실에서 반드시 나 이런 부분도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면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코치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법무사, 변호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들 법무사 최회동이 함께합니다.